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우리의 삶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과학적으로 흥미롭게 풀어낸 책.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내 장은 왜 우울할까입니다. 지은이는 윌리엄 데이비스, 출판사는 북트리거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윌리엄 데이비스, 저명한 심장병 예방학 전문의이자 250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밀가루 똥배의 저자. 전작 밀가루 똥배에서 그는 현대 미래 실체와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적나라하고도 설득력 있게 파헤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밀가루 똥배 공동체를 만들기에 이른다. 하지만 저자는 여전히 수면장애, 알레르기 등 해결하지 못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번에는 근원적인 지점에 주목한다. 바로 우리가 단순히 소화기관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2의 뇌, 작은 뇌라고도 할 수 있는 장과 그 안에 사는 미생물이다. 이 책은 그저 몇 가지 건강 문제를 표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일상 기능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려 완전하게 건강해지는 방법을 제시한다. 2011년 밀가루 똥배 시리즈의 첫 책에서 나는 농업과학자와 농부들이 밀이라는 식물을 어떻게 개량했는지 설명했다. 본래 150cm 높이였던 식물은 수천 번의 유전학 실험을 거쳐 45cm 높이의 두꺼운 줄기와 굵직한 나달을 가진 작물로 바뀌었다. 유전학으로 변형시킨 최종 결과물은 실제로 생산량이 매우 많아 농부들은 야생종보다 에이커당 수십 배 더 많은 작물을 수확할 수 있었다. 수확량이 증가하면서 기아에 허덕이는 개발도상국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작물을 먹은 인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마주했다. 예컨대 식욕 촉진부터 측두엽, 간질, 지루, 셀리악병의 400% 증가까지 다양하다. 예전에는 희귀했던 1형 및 2형 당뇨병이 흔한 질병이 되었고, 살기 위해 먹었던 인간은 이제 만족할 줄 모르고 양껏 먹으려는 식욕을 갖게 되었다. 현대 미래 섭취가 인간 건강에 미친 결과는 너무나 파괴적이고 비정상적이라 나는 현대미를 프랭켄슈타인 곡물이라 부른다. 나는 식단에서 프랭켄슈타인 곡물을 빼면 건강 측면에서 상당한, 때로는 삶을 바꿀 만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수천 명이 손쉽게 체중을 줄이고 건강해졌으며 1950년대 사람들처럼 배가 날씬해지고 수많은 현대 질환에서 벗어났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보고도 상당히 많았다. 아무 노력 없이도 몸무게가 21kg 줄었고 이제는 항상 배고프지 않다. 당뇨병 전 단계에서 벗어났고 혈압약은 2종류를 끊었다. 류머티즘 관절염은 70%가량 나아져서 한 달에 수백만 원짜리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아직 급성 통증이 남아있고 스테로이드와 나프록센은 다시 복용해야 했다. 즉, 프랭켄슈타인 곡물을 식단에서 빼고 내가 추천하는 영양 보충제를 한 줌 넣자 인슐린 저항성 같은 질환은 회복할 수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효과를 보기에는 모자란 부분이 있었다. 체중이 3kg 줄었다고 보고한 사람도 14kg 줄었다고 보고한 사람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제대로 지켜도 체중 감량은 어느 순간 멈춰버렸다. 밀가루 똥배 생활 방식은 위장관에 거주하는 건강한 미생물종, 즉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회복시키려는 기본적인 노력이지만 여전히 무언가가 부족했다. 밀가루 똥배 공동체라는 거대한 국제단체는 협력적이고 열정적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공동체 모두가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100% 성공률을 달성하기 위한 답을 함께 찾아 나갔으며 마침내 해결하지 못했던 건강 문제를 정복했다. 밀가루 똥배 공동체는
사실상 방대한 지혜의 크라우드 소싱으로 수십만 명이 함께 비슷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다. 나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라는 식의 일반론을 넘어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의 힘을 발휘할 길을 찾고 싶었다. 그저 남아있는 건강 문제만 해결하기보다는 일상 기능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려 완전하게 건강해질 방법을 찾고 싶었다. 나는 현대적 생활 방식이 인간 위장관 속 미생물군 구성을 무너뜨렸고 이 미생물 불균형이 밀가루 똥배 공동체를 비롯한 이들에게 남아있는 건강 문제의 원인이라고 의심을 넘어 확신한다. 우리 몸속 생태계를 교란하는 현대적 생활 방식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다른 건강 문제를 불러온다. 현대인의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치 괴물과 같다. 이 괴물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면역체계는 없다. 수렵채집인이었던 조상은 물론이고 불과 50년 전 조상의 마이크로바이옴조차 현재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과는 완전히 다르다. 가공식품부터 위산 억제제까지 현대 생활의 어떤 요소들은 현대인의 장을 더는 인간의 장이 아니게 만들었다. 나는 이것을 프랑켄슈타인 장이라고 부르며 이는 우리의 건강에 프랑켄슈타인 곡물만큼 어쩌면 프랑켄슈타인 곡물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다. 과민성 대장증후군부터 변비, 궤양성 결장염, 크론병까지 또 다낭성 난소증후군, 결장암부터 우울증과 절망감, 사회적 고립감, 자살 충동까지 진짜 건강 공포는 프랑켄슈타인 장에서 시작된다. 이 모든 것이 사회 또는 개인으로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붕괴한 프랑켄슈타인 장이 보여주는 결과다. 다행스럽게도 마이크로바이옴의 붕괴가 불러온 것으로 추측되는 건강 문제 대부분은 식단을 건강하게 바꾸고 영양소를 보충하며 위장관 속 해로운 미생물들을 물리친 뒤 더 건강한 세균종을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의사를 당황하게 하는 질문의 답을 찾는 여정에 올랐다. 의사는 우리가 중요한 미생물들을 잃고 해로운 세균종을 다수 얻었다는 사실을 대체로 무시한다. 그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의 붕괴로 일어나는 증상들에 기나긴 약 처방과 많이 움직이고 적게 드세요 같은 쓸모없는 조언으로 대응하며 우리의 도덕적인 약점과 폭식 습관, 나쁜 유전자를 탓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 미생물 스위치를 인지하고 다루는 법을 배우면서 더 위대한 건강을 향해 나아가자. 현대인은 인간의 장내 미생물에 근본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끔찍하고 기괴한 괴물을 만들어냈다. 초장세균 과증식이든 아니면 현대인은 인간의 위장관에 서식하던 세균종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유익한 종은 사라지고 해로운 기회주의자들만 증식하게 했다. 다행스럽게도 인간 대부분은 아직 회생불능 지점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거의 가까이 다가섰다. 맞다. 우리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 그래도 마이크로바이옴을 회복하는 방법은 정교하게 계획할 수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회복하면 섬유 근육통 증상이 개선되고 과민대장 증후군으로 생기는 배변 급박감과 복부 팽만감에서 해방되며 수많은 조기 노화 현상이 사라지고 신경퇴행성 질환의 일부 증상이 회복되기까지 한다. 그 외에도 빠른 체중 감량, 꿈으로 가득한 숙면, 부드럽고 탄력 있는 피부와 주름 감소, 정서 안정, 에너지 증가, 더 행복한 관계 등 수많은 상쾌한 장의 혜택이 나타날 것이다. 장내 미생물 정원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바로 잡거나 바꿀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당류를 먹지 않는다. 장내 미생물에게 당류는 새나 오리에게 던져준 빵 부스러기와 같아 미생물들은 미끼를 물기 마련이다. 설탕이든 탄산음료나 과자를 먹는 것은 세균과 진균의 위장관을 타고 올라와서 증식하라는 초대장을 전하는 것이다. 식단에 든 엄청난 설탕은
사실상 소장세균 과증식과 소장진균 과증식을 위해 마련한 무대나 다름없다. 칼로리가 없는 합성 감미료를 피한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사카린으로 단맛을 낸 음식을 먹지 않는다. 무가당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프로즌 요구르트, 껌, 그 외 비슷한 성분을 함유한 가공식품이 포함된다. 유화제가 든 가공식품을 배제한다. 폴리소베이트 80과 카복시메틸셀룰로스는 점막을 분해하고 장내 미생물 종에 해로운 변화를 일으키며 장 내벽의 투과성을 높여서 식욕을 돋우고 체중을 늘리며 염증 반응을 일으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어진다고 앞서 설명했다. 즉, 아보카도, 달걀, 푸른잎 채소 같은 자연식품을 먹고 합성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식품을 고른다. 가공식품을 살 때는 이름을 아는 성분이 들어있고 성분 목록은 되도록 짧은 것을 고른다. 유기농을 고른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되도록 제초제와 살충제가 잔류할 가능성이 적은 유기농 식품을 고른다. 제초제와 살충제는 극소량이라도 인간의 내분비계와 호르몬계, 그리고 장내 미생물 균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기농 식품을 고르면 옥수수와 대두 같은 유전자 변형식품에 들어있으며 항생제 특성을 가진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 노출도 줄어든다. 딸기류나 사과처럼 껍질째 먹는 식품을 즐긴다면 특히 유기농법으로 키운 식품을 먹어야 하지만 바나나나 아보카도처럼 껍질을 벗겨 먹는 식품을 좋아한다면 유기농법의 중요도는 조금 떨어진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키운 가금류, 소고기, 돼지고기, 양식 어류에서도 종종 항생제가 잔여물로 발견되므로 육류도 가능하다면 유기농을 골라야 한다. 정수를 마신다. 상수도는 염소와 불소로 소독하는데 두 화합물 모두 장 점막에 해로운 효과를 나타낸다. 활성탄이나 역삼투압 필터 시스템으로 물속 오염 물질을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 물통형 정수 필터기도 최근 여과할 수 있는 오염 물질이 늘어나서 실용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밀과 곡물을 피하거나 최소화한다. 최근의 과학 연구 결과들은 밀에 들어있는 글리아딘 단백질과 다른 곡물에 들어있는 유사 단백질이 장내 투과성을 높여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미생물, 해로운 분해산물이 혈액으로 흘러가게 한다고 확신한다. 이 과정은 일형 당뇨병과 류머티즘성 관절염을 포함한 수많은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한다. 즉, 밀이나 곡물을 섭취하는 데다 소장세균, 소장진균, 과식증이 유발하는 뇌 독소 혈증까지 있으면 장 투과성이 높아져 많은 질병의 문을 열어 젖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술은 가볍게 한다. 알코올 음료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섞여 있다. 좋은 성분, 색과 향을 위해 넣은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도 있지만 나쁜 성분, 알코올과 당류도 있어서 해로운 세균종, 특히 진균 과증식을 촉진한다.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와 위산 억제제를 피한다. 먼저 주치의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슬프게도 의사의 90% 이상은 일단 이 약들을 먹으면 끊을 도리가 없다며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 책에 설명한 기본 전략은 많은 사람이 이부프로펜과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를 끊을 수 있게 돕는다. 이 항목들이 벅차게 느껴진다면 통째로 먹는 진짜 음식으로 돌아가기가 핵심이라는 것만 기억한다. 이 이야기는 대부분 섬유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에게는 채소, 버섯, 콩과식물, 견과류, 과일에 든 섬유소를 당류로 분해할 소화요소가 없다. 당신은 섬유소를 당류로 생각하지 않겠지만 섬유소는 사실 긴 사슬 형태의 당분자다. 인간과 달리 세균은 다양한 형태의 섬유소를 대사할 효소가 있다. 세균은 섬유소를 무척이나 좋아한다. 이것은 인간과 세균의 놀라운 상호 의존 사례다. 당신이 마이크로바이옴에 필요한 섬유소를 먹으면
당신의 미생물 파트너는 섬유소를 당신과 당신의 위장 간에 필요한 영양분과 대사산물로 바꿀 것이다. 이것이 식물을 먹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건강한 식단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야 한다. 최상의 효과는 매일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를 20g 이상 섭취해야 나타난다. 이 정도의 섬유소를 먹으면 건강한 장 점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세균이 생산하는 풍부한 부티레이트가 주는 건강상의 혜택을 체감하기 시작할 것이다. 부티레이트는 체중 조절, 통제력 향상, 인슐린 반응 개선, 혈당과 혈압 감소, 혈액 내 트라이글리세라이드 감소, 지방간 발생률 감소 등의 이점을 제공하는 지방산이다. 지금까지 내 장은 왜 우울할까를 읽어드렸습니다. 책을 읽고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 20g을 섭취하라고 했는데 그 양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는 규칙적인 배변에 도움이 되는 불용성 식이섬유의 한 형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는 사람이 소화할 수 없지만 좋은 장내 박테리아는 쉽게 분해할 수 있는 당사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좋은 장내 박테리아에 먹이를 공급하면 여러 만성질환의 원인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박테리아 및 효모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란 뜻으로 통곡물이나 채소류에 많고 현미, 보리, 팥, 옥수수, 토란, 질경이, 상추, 양배추, 고사리, 양파, 우엉, 브로콜리, 표고버섯 등에 많이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 20g을 섭취하려면 고구마 2개에 식이섬유 6g, 양배추 100g에 식이섬유 8g, 현미 200g에 식이섬유 6g이 들어있어 20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근이나 양파, 다른 채소류를 섭취한다면 불용성 식이섬유 20g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이 아닌 자연에서 나는 음식으로 모두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